안녕하세요. 주식 단타 매매 통계 분석을 위한 코딩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복잡한 코드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아볼 수가 없게 되죠. 리더빌리티가 중요한데,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작성한 코드를 정리하고 세련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쓸 수 있게 말이죠. 매매를 할 때는 각 구간마다 확률, 통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통계로 매매 실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일단 통계적으로 불리한 것들은 전부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이렇게 깎아 나가다 보면 매매할 종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장이 끝나고 보면 한두 종목은 매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종목이 없어 보이는 날에도 한 종목은 매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종목이 없어 보이는 날에도 최소한 한 종목은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결국 그날은 수익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종목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종목은 나오는데 정말 때에 따라서는 안 나오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 안 나오지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안 나온다고 의문을 품고 뛰어들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종목이 안 나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쉬워주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 원샷 원킬하면 계좌는 결국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자리에서 못 기다리고 멋대로 진입할 때 계좌는 파탄나는 것이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부처님처럼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전투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력 손실만 발생하고 누적되죠. 기다렸다가 필승 전투에만 참여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죠. 지는 싸움은 애초에 피하면 질 일이 없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게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순신 장군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것이죠. 위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참견을 하고 또 외구는 전투를 걸어오죠. 실제 전쟁은 상대방이 작심하고 전쟁을 걸어오면 피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내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패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통계 데이터를 통해 나의 손실 패턴을 깎아 나가다 보면 매매할 종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리면 하루에 한두 종목은 나온다는 것이고요. 기다렸다가 필승 자리에서만 매매하면 그날 하루는 수익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두 시각화 자료는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변수 두 가지인데요. 왼쪽은 뉴스 기사의 존재 여부, 오른쪽은 매수 등락률입니다. 내가 매수할 때 상승 등락률이 얼마였는지. 기준은 14%를 삼았습니다. 14%보다 낮았을 때 수익률은 어땠는지. 마이너스 0.55%였죠. 그리고 매수할 때 상승 등락률이 14% 이상이었을 때 수익률은 0.67%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수록 수익이 잘 났고 적게 상승할수록 손실이 났죠. 왼쪽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로 뉴스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0.45%, 뉴스가 있을 때는 0.5%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띄워놨는데요. 제가 왜 같이 띄워놨느냐, 뉴스 기사와 매수 등락률 중 어떤 게 수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어떤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까?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매수 등락률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수익률도 더 크고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더 크게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보다 매수 등락률이 더 확실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할 때 뉴스 기사보다 오히려 매수 등락률이 수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에 맞는 종목을 찾기 위해 상승 등락률 검색기를 사용하는데요. 좋습니다. 검색기를 사용하면 전일 대비 등락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상승 등락률 검색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전일 대비 등락률은 한 번씩 내가 놓친 종목은 없나, 종목들은 잘 있나 확인해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경험을 통계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느낌을 숫자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목적은 매매 개선입니다. 매매 복귀 루틴도 만들어놔야 합니다. 원칙대로 했는지, 했다면 오케이고요. 원칙대로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떤지 통계를 내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해도 수익을 낼 수 없었다면 매매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매매를 중단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때 다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매매 복귀할 때는 내가 한 매매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매매 복귀하면서 나의 평균 수익률은 몇 %인지 나의 승률은 얼마인지 매일 업데이트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확률 높은 자리에서 베팅해서 3%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감도 있다면 미수 3배의 비중 베팅해서 하루 10%의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비중을 태우기 위해서는 정말 확률 높은 자리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매매 복귀할 때 잘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는 걸 공부해야 합니다. 매매했는데 손실 본 것만 복귀하면 됩니다. 위험해 보이는 종목을 잘 피했다? 피했으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도 잘 피할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가 매매하지도 않았는데 공부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매매를 안 해서 위험을 피했고 다음에도 할 가능성이 적은데 정성스럽게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공부해야 할 건 내가 매매했는데 손실난 경우죠.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매수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낚여서 진입했다가 손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반복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피한 종목은 굳이 복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와 확률을 통해서 내가 잘못 진입하는 종목들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정말 강한 종목들만 남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강한 종목을 잡아서 아쉬운 정도에서 매도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할 때 시세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자리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급등하는 자리, 급락하는 자리를 알고 있으면 매매하기 수월하죠. 급등하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급락하는 자리는 알아서 피하며 계좌는 깔끔하게 빨간불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률이 중요할까 손익비가 중요할까? 사람은 이기고 있어야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승률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승률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90%까지는 만들고 그 다음 승률을 조금 내주면서 수익률을 높여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가면 되죠. 승률과 손익비는 반비례 관계라서 손익비를 높여나가다 보면 승률은 어느 정도 양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작업이죠. 승률과 손익비의 최적을 찾으면 됩니다. 만약 매매 개선을 위한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할 게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할 게 많다면, 그리고 특히 노가다라면 쪼개서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틈틈이 작업하면 됩니다. 디바이드 앤 컨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눈 건강도 중요합니다. 컴퓨터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하죠. 논문은 프린트해서 보고 수시로 창밖을 자주 봐줘야 합니다. 장중에는 매매하느라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장 끝나고는 분석하느라 컴퓨터를 계속 보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틈틈이 자주 쉬어주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그만 보고 눈을 쉬어주어야 롱런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